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다항식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2차라고 하는 이 차수에 대한 근거와 그 다음에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먼저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자, 가조건과 나조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결국에는 f의 x-k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8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fx에 대한 식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우선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 자, 이 녀석을 지금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49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나라고 하는 조건과 가라고 하는 조건을 같이 살펴볼 건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f의 x의 전체 제곱을 gx다라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fx의 제곱을 gx라고 함으로써 조금 더 단순화를 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fx 자체가 최고 창의 개수가 1이고 그리고 2차 다항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식을 제곱을 했을 때의 최고 창의 개수는 최고 차항의 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4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fx의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를 제곱을 또 하게 되면 그때 이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수가 지금 1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제곱을 하더라도 최고창의 개수는 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 가조건에서 지금 f의 지금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49가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g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의 값을 집어넣으면 49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f의 3의 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에 얘는 g3이랑 같으니까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로 49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에 fx의 제곱을 gx라고 했으니까 나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가서 결국에는 g에다가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을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해요? x의 제곱에 플러스 10으로 나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때 이 몫을 qx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49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g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g의 어떻게 x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겁니까? x-1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g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x 대신에 x-1을 집어넣으면 되므로 결국에는 얘를 지금 어떻게 해요? x 대신에 x-1을 집어넣어서 x-1의 제곱에 플러스 1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q에 x-1 그 다음에 플러스 49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요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1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고 q에 x-1 플러스 49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g에 x에 우변에 있는 49를 좌변으로 바꿔서 지금 49, 마이너스 49라고 해주시고 이 녀석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1 자, q에 x-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gx-49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제가 hx라고 다시 한번 또 써볼게요. 자, 그러면 h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gx-4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쪽으로 다시 가서 여기에서요. g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9가 또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g에 3 마이너스 49가 또 마찬가지로 0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hx라고 하는 것을 gx-49라고 이제 49라고 한다면 결국엔 h에다가 마이너스 1과 3을 집어넣었을 때 각각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0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hx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지금 혹시라도 제가 좀 높아짐에 말씀을 드리지만 hx라고 하는 것을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 보시면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hx를 지금 보는 것이 gx-49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h에다가 결국에 마이너스 1과 3을 집어넣었을 때도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각각의 이러한 인수가 마찬가지로 다 존재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hx라고 한 녀석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gx라고 한 녀석이 아까 몇 차라고 했었죠? 4차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뭡니까? 1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 49를 뺀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4차인데다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1로 맞춰지겠죠. 그러므로 hx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고분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 자체가 결국에는 hx가 된다라고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전개를 하게 되면 이 녀석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1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뭐 그냥 전개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우선은 x의 4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뭐라고 하면 됩니까? 4의 x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2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의 x. 자, 따라오고 계시죠? 마이너스 33. 자, 혹시라도요, 지금 제가 이 계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직접 꼭 다시 전개를 해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 자체가 결국에 hx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hx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gx 49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gx 49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gx라고 하는 녀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1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6의 x 그리고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49를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16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gx라고 한 녀석이 결국에는 fx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식이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이따가 제가 최종 정리를 좀 또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gx는 fx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fx를 이제 가정을 할 건데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2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fx를 편의상 x의 제곱 플러스 ax라고 할까요? 플러스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그쵸? gx가 된다는 뜻이고, 얘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에 12의 x의 제곱에 16의 x 플러스 16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 자체를 그냥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 얘는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4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죠? 플러스 2의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나와야 되거든요. x의 제곱이 나오려면 지금 여기에서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b x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은요 직접 전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x의 제곱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2번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x의 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x의 제곱 하나, 그 다음에 여기 b가 와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x의 제곱 입장에서 b랑 서로 곱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얘 자체를 전개를 하게 되면 2b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으며, 결국에는 제곱을 하는 과정에서 ax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a 제곱에 x의 제곱이 만들어지니까 a의 제곱이 또 생기겠구나 라고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플러스 2ab의 x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이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이 녀석과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서로 개수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2의 a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하니까 그때 a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b를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이 녀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ab 얘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6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a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약분 처리를 하게 되면 4. 그러니까 b는 4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나름의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전개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녀석을 제곱을 했을 때 각각의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떤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 필요한 내용만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A랑 B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밑으로 내려가서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fx는 무엇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지금 보는 것처럼 x의 제곱에 a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f에 x-k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8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결국에는 f에다가 x 대신에 4를 집어넣어서 4-k가 결국에 그때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 8이 나온다 라고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f의 4-k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 4-k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에 4-k의 플러스 4. 자, 얘가 결국에 8이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 얘를 정리를 또 한번 해보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k의 제곱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6k, 6k 그 다음에 플러스 4. 자, 그래서 얘가 0이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k 값의 곱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면 돼요?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하여 결국에는 4가 결국에 답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식은 좀 많이 복잡하긴 했는데 나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우선은 어떻게 간 거냐면 여기에서 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식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 자체를 gx를 치환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결국엔 어떻게 가라고 하는 조건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라고 하는 조건은 지금 이 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다시 변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어떻게 이렇게 다시 바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가조건과 나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식을 간소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를 다시 이렇게 해서 바꾸는 내용. 그러면 결국에는 g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49가 0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0이 되니까 지금 보시면 요 녀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인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g에다가 마이너스 1과 3을 집어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 얘가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hx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얘 자체가 지금 보시면요. 요 녀석이 x 이퀄 마이너스 1 또는 어떻게 3이라는 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가 서로 겹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요 녀석 자체가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Q의 x-1이라고 하는 인수에 있었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hx라고 하는 것의 차수 자체가 결국에 gx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세 개의 곱 자체가 4차이면서 최고차이 개수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이 세 개의 곱을 했을 때가 hx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식은 좀 많이 복잡하게 전개가 됐는데 꼭 집에서 복습을 꼭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